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예금 금리는 쥐꼬리, 그런데 물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안전자산이 바로 금이죠. 그런데 요즘 금값이 이미 엄청 오른 거 아십니까? 연초 대비로만 11.64%, 1년 전보다는 무려 55.5%나 급등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 나는 왜 그때 안 샀을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두려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근데 너무 늦은 것 아니야? 이 고민 정말 이해합니다. 누구나 오를 걸 알면 사고 싶지만 이미 오른 걸 사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마치 3000피트 상공에서 비행기표를 사는 기분이죠. 대호 오를까? 아니면 곧 추락할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실버 투자자분들에게 이 고민은 더욱 뼈아픕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 시장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해서 내 연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닌지 그 공포가 진짜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은 그냥 안전자산이지 대박 나는 건 아니야. 또는 전쟁이나 나야 오르는 거지 평소에는 딱히 재미없어. 그리고 가장 흔한 말이 금은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놈이 아니야. 그냥 묻어두는 거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의 본질은 안전한 저장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금은 더 이상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 수요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자산 재편입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금은 그냥 귀금속이라는 인식은 이제 깨져야 합니다. 금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판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전 세계 금 투자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실버 고에, 그러니까 은덩어리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00%, 무려 1000배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큰손 기관들도 이미 금과 은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포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은 시장은 이미 6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전 세계 거래소의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업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군사 장비의 필수적인 산업용 금속입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게다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까지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은값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95달러를 돌파하고 장기적으로는 12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것이 구도를 봐야 합니다. 누가 이 금과 은을 사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입니다. 이들은 왜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일까요? 달러 패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국 자산을 달러에서 금으로 실물 자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테마가 아닌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 구조적 변화입니다.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다극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금값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면 바닥을 못 짚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큰 조정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값이 한 25%, 은값은 무려 50%까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70년대 같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재현된다면 금이 한 4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금값이 싸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산 가치가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얼어붙을 때 유일하게 버텨주거나 오히려 오르는 게 금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금값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이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릴 때 금은 그나마 내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이 언제인지 정확히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마십시오. 현명한 투자자들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분할 매수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오를 때도 싸게 살 수 있고 떨어질 때는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바닥을 맞추려는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물리적 현물과 ETF를 적절히 섞으세요. 직접 금괴나 금화를 사는 건 보관과 환금성이 불편합니다. KRX 금시장에서 현물을 사는 방법도 있고 실물을 기반으로 한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물 기반 상품이 아닌 실제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금만 사지 말고 은도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으세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외서 10% 정도를 금과 은에 각각 할당하라고 조언합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산업용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변동성은 줄이고 상승 가능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금이 별로라고 하던데요. 금리는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니까 금리가 오르면 매력이 떨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금값에 하방 압력을 줍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금값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었죠. 그 이유가 바로 금리 인상 우려와 달러 강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제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시작했을 때 금값은 다시 폭등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아직 높지만 언젠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싸게 분할 매수하는 게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금이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금리가 꺾이는 순간 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금과 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묻지마 투자와 패닉셀입니다. 가격이 10%, 20% 떨어졌다고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면은 그게 진짜 손실입니다. 금 가격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낮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은은 주식만큼이나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 일부를 팔아서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늘리고 너무 떨어졌다면 반대로 금을 더 사는 식으로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지금 당장 금값이 500만 원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금은 단타용 자산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해지이자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입니다. 지금 금을 사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걸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구조적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사재기 중이며 공급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는 게 늦었다고 단정하는 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서 금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도박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전체 자산 중 외서 10%를 금과 은으로 나누어서 매달 조금씩 꾸준히 분할 매수하십시오. 인플레이션 공포가 당신을 좀먹게 두지 마십시오. 금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전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